지금은 저평가된 부동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반드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에 업데이트됐던 경기도권 아파트와 서울 다세대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에 댓글로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현재 상계주공 14단지 갭으로 보유 중인데 실거주할 수 있는 평수가 아니라 입주권 또는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축이다 보니 낮은 전세가율도 차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좀 불안한데요. 매도하고 성수동 금강 아미움을 갭으로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계주공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재건축 상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빛이 나는 상품이지만 저는 성수동 금강 아미움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아파트들은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 시점에 맞물릴 땐 낙폭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유입이 됐을 때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 매도하시고 저평가된 금강 아미움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 지금은 저평가된 부동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반드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되 지금으로부터 5년에서 7년 그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재건축 상품으로 갈아타시던 또는 신축 아파트로 추가 매수해서 갈아타시던 우리가 또 투자로 접근하실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가서 저평가된 부동산과 고평가된 부동산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저만의 전략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역 바로 앞에 상계주공 14단지가 있습니다. 그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는 하지만 상계주공이 이제 전체적으로 재건축 큰 이슈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입주까지 되는 시점은 저는 1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 입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돼서 먼 미래에 있는 이 가격을 선반영해서 프리미엄이 얹혀진 상황입니다.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 되었을 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상계주공 나중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성수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숲 금강 아미움이라는 아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수역과 완전히 초역세권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연식도 약 2004년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10년이 넘어간 상태고 세대수도 약 130세대로 거의 나홀로급 아파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강아미움 자체가 이 성수동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제가 어저께 영상을 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의 패닉바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고, 지금 9억이었던 이 양도세 기준을 12억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9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실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된 아파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아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투자자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넘어간 시장이고요. 그리고 양도가의 9억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12억 구간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에서 12억 구간에서 멈춰있던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또 상승 동력으로 올라설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향후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서도 실수요 시장에서 선택당한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들은 가격의 낙폭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과 고평가된 부동산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저만의 그런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PER이라고 해서 퍼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요, 한 기업의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부동산으로도 대입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을 한 주당 수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부동산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총 투자금 나누기 순수익을 계산하면 몇 배가 나오는지 답이 나오겠죠? 이건 이따가 대입을 해봐서 계산을 따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당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평당가. 이 평당가는 지금 내가 선택한 해당 주택 평당가에서 우리 주변 일대의 신축주택 평당가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신축주택 평당가 대비 내가 선택한 아파트가 얼마만큼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기준점을 알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PER 평당가를 계산해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우리 A는 상계주공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한 17평 기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B는 성수동의 금강아미움, 이것도 한 30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24평이 있는데 거의 1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30평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30평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상계주공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얼마 하냐면 6억 5천 정도 나와 있고요. 전세가 2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약 4억 5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아미움은 매매 금액이 11억 정도 하고요. 전세 금액이 7억 5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3억 5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수익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약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2.5%를 계산하는 거고, 그렇다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돌렸을 경우에 연소득이 약 2억에서 2.5% 곱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500만 원 나옵니다. 500만 원. 자, 여기에 평당가, 우리 아파트의 평당가는 얼마죠? 6억 5천에 17평을 나누면 한 평당 우리 금액이 약 3,8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신축 주택의 평당가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노원 일대의 신축 대장이 어디죠? 상계주공 8단지, 이게 재건축된 아파트죠. 포레나 노원. 이게 현재 지금 20평대 기준에서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됐고 30평대 기준에서 거의 15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당 금액이 신축의 평당가는 약 4,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수동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연소득 따져본다면 연소득이 약 1,87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도 전세 7억 5천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2.5%로 계산하면 약 1,875만 원의 연 월세액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 금강아미움 평당가가 얼마냐면 약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평당. 여기 지금 현재 11억을 30평 기준으로 나눈다면 3,6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 지금 성수동 일대의 대장 아파트가 지금 트리마제 아닙니까? 그죠?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 평당가가 약 8,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8,700만 원. 38평이 지금 뭐 30억이 그냥 넘죠. 그래서 약 한 8,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 상계주공은 약 90배가 나옵니다. 90배. 이 반면에 우리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퍼가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퍼 18배 나옵니다. 그러면 PER만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성수동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PER이 높게 나오면 고평가고 적게 나오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배와 18배.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거의 5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투자 금액이 약 4억 5천이 들어갔는데 연소득이 500만 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을 연소득 500만 원을 약 90년 동안 내가 계속 발생이 돼야지만 내 투자 금액이 회수가 된다는 얘기고, 이쪽은
투자 금액이 약 3억 5천인데 연소득이 1,8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875만 원을 약 18년 동안 연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3억 5천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얘 어차피 얘는 지금 전세보증금이 낮은 이유가 재건축 상품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신축 아파트가 되면 전세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PER이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PER을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저평가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고평가인지를 따져보는 거고, 당연히 얘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매수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현 가치를 판단했을 때 PER 계산을 해봐서 어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당가는 약 86%가 나오고요. 여기는 평당가 얼마 나오죠? 41% 나옵니다. 41%. 자, 해당 주택의 평당가에 신축 주택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평당가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86%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여기는 평당가가 신축 아파트 대비 약 4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계주공보다 이쪽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당가만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라고 보더라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2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PER, 퍼와 평당가를 조금 구분져서 우리가 어디가 좀 더 저평가된 부동산인지 파악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주공은 추후에 나중에 성수동 일대 들어가셔서 반드시 거주하시고 5년에서 7년 이후 전세 보증금을 다시 활용해서 상계주공 또는 이보다 더 좋은 지역 일대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계주공을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고, 가치 투자라는 거는 수익률을 완전히 저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을 때 매도하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또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